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신문을 보면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가족관계가 정말 이렇게 해체되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어떤 가족관계의 어떤 불화나 그로 인한 어떤 사고, 예기치 않은 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코로나 때문일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건가? 이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유세미의 직장 수업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직장 생활을 잘할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팁을 드리고 있는 그런 채널인데요. 사실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서는 직장 생활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야말로 가화만사성이라는 어떤 그런 전제하에 이제 가족 관계에 대한, 가족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집안에서 어떤 이렇게 딱 길을 펴고 서로 이제 사랑하고 원만하고 집안에 어떤 불화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고민이 없죠. 그러니까 회사에 나가서 집에 관련된 어떠한 스트레스나 고민도 사실 거의 없다라고 하면 직장에서 이제 막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꼭 회사 일 때문에 가족 관계가 좋아야 돼 이런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근본적인 거, 우리가 이제 대지를 든든히 발로 이렇게 딛고 있는 것처럼 그 가족은 가족의 평화는 우리가 딛고 있는 든든한 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가족 관계를 망치고 있는 어떤 태도를 혹시 내가 정말 가지고 있어서 우리 가족 간에 좀 불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찝어드릴 테니까 검증을 한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족 관계를 망치는 태도는 어떤 거가 있을까? 첫 번째,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진정한 가족으로. 가족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누구를 그렇게 하는 걸까요? 보통 이제 그 배우자의 가족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 그리고 자식의 배우자를 정말 내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그런 어떤 진정한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되겠죠. 이 첫 번째를 제가 이제 원고를 쓰면서 제일 먼저 떠올린 기사가 어떤 거였냐면, 지난번에 그 이제 인터넷에 난 기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추석이었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뭘 이렇게 싸주셨나 봐요. 반찬을. 그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대요, 며느리가. 그게 기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왜 그걸 버리지?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굉장히 며느리가 아주 못된 며느리, 시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음식을 버린 못된 며느리라고 이제 보통 이제 90% 이제 며느리 탓을 하기가 쉽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남의 가정사는 뭐 들여다 보지 않고서는 뭐 함부로 얘기할 게 못 되잖아요. 도대체 그 시어머니는 어떤 시어머니였을까? 정말 착한 시어머니였는데, 진심에 정말 좋은 시어머니였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버렸다 그러면 며느리는 정말 진짜 그야말로 악독한 며느리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시어머니가 반찬을 막 이렇게 싸주면서 아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저 얼굴 꼴 봐라 뭐 이래 가면서 도대체 너는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다고 애를 저렇게 해 먹이지도 않니? 내가 이렇게 싸주지 않으면 애가 굶게 생겼구나 라고 하면 막 그런 굉장히 그 며느리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말을 하면서 반찬을 싸줬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굉장히 그 며느리한테 한이 맺히게 가슴에 막 멍들게 그렇게 한 시어머니였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며느리가 아주 나쁜 며느리가 들어왔든, 아니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시어머니든 간에, 어디서 삐끗했던 간에 자기 가족으로 시어머니를 내 엄마라고 생각 안 하고 며느리를 내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팩트인 건 사실 팩트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 그다음에 자식의 배우자, 다들 나 기준으로 보면 혈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극단적인 이기심이 드러나는 어떤 그런 가족 관계들이 있어요. 진정으로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사실 그 배우자의 부모를 정말 내 엄마 아빠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처음부터 내 엄마 아빠랑 똑같이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식의 배우자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야지 라고 처음부터 안 되지만 그렇게 결심하고 또 이제 막 마음이 삐뚤어져 나가면 또 다시 내 마음을 다 가다듬어서 아유 내 자식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 결과 처음부터 뭐 피가 섞였어 살이 섞였어 아유 내 부모 아니고 내 형제 아니고 내 자식 아니고 어차피 뭐 내 자식 아니야 어떻게 내 자식일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 결하고 결국엔 굉장히 많은 다른 차이점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왜냐하면 관계가 그렇게 내 친부모, 내 친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왜 그런, 어떤 걸 만나면 드라마에서 이런 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말이야, 당신 아버지가 말이야, 당신 형이, 막 이런 거. 당신 처제를 보고, 당신 언니가,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드라마에서도 이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고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드라마에서 저런 말을 쓰는 게 그냥 통과가 되나? 저런 말을 써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막 나가는 거죠. 근데 드라마에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해. 뭐 저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뭐 이렇게 잘못된 배우자한테나 상대에 대한 신뢰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드라마가 이제 도덕적인 어떤 그런 드라마가 될 수는 없지만 막장 드라마도 많잖아요. 막 이렇게 막 머리끄댕이 이렇게 잡으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걸러내고 판단하고 그런 어떤 자정 능력을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닐까. 필터처럼 걸러내야, 저건 그냥 재밌으라고 저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사실. 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그 드라마를 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조차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혈연만 내 자식이고 내 부모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정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나 어떤 이제 자식의 어떤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나 정말 내 가족 인정하는 거,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진짜 가족 관계를 망치지 않는 첫 번째 아주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이제 가족 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태도 두 번째 뭔가 하면요. 내 마음대로 가족을 컨트롤하려는 태도예요. 우리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자식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내 거, 그러니까 내 운명과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니까 어떻게든지 정말 잘해주려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걸 굉장히 막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특히 이제 돈이나 힘으로 이제 사람 움직이려 하면은 이제 관계 깨집니다. 바로. 그러니까 형제를 사실 도와줄 수도 있고 자식을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죠. 왜 형제들 지간에 이제 돈이 오가서 사이가 돈독해지는 것보다 사실 깨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돈을 주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을 빌려간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와주고 막 생색내고 참견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도 안 고마운 거죠. 처음엔 정말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막 예를 들어서 뭐 언니가 아니면 누나가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 돈이랑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생색내기 시작하고 참견하기 시작하면 고맙던 마음이 다 사라집니다. 자식이 뭔가 실패했을 때, 형제가 실직했을 때, 이제 내가 도움이 돼줘야 되겠다라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마음 먹으면 주고 잊어버리는 태도. 오히려 평소에 어떤 참견하는 거, 평소에 우리 이제 형제니까 아니면 자식이니까 참견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돈이 건너에 갔으니까 나 한 발 더 뒤로 물러서야지 라고 하는 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고 그들이 더 자발적으로 잘하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사람 사는 일이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도와줬으니까 평소에 내가 잔소리하고 이러던 때보다는 한 발 물러서야지 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견하지 말고. 안 도와줬을 때부터 차라리 더 모른 척 해야지. 그러니까 저 아는 이제 지인이 선배가
실직을 한 거예요. 이제 은퇴한 거죠, 사실. 근데 뭐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뭘 하다가 잘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막 계속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때 동생이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했대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 몰래 지원을 계속하는데 동생도 그렇게 막 넉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급쟁이, 그야말로 그냥 월급쟁이인데 계속 도와준 거죠, 이 형을. 그런데 그 내가 이제 미안하니까 동생한테, 막내 동생한테,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내가 이제 이자 많이 쳐서 갚아줄게,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니까 이자 쳐서 갚아주지 마, 지금 갚아주지 마, 형. 내가 이제 나도 나이 먹고 늙으면 형이 잘 돼서 나한테 용돈 줘. 난 이제 연금 드는 거라고 칠래.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갖고 되게 마음 아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부담 안 주려고 이제 동생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정도 돼야 터치 안 하고 사이가 나빠지지 않는 거예요. 막 언제쯤 주나, 돈을 좀 주나, 내가 좀 필요한데 형이 언제쯤이나 줄 수 있을까라고 무언의 압박을 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되고, 또 형 그거 안 된다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면 아, 제가 돈 빌려줬다고 저렇게 참견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그러니까 뭘 했어, 그거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어디에 쓸 건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사이 깨집니다. 그러면 차라리 돈을 안 빌려주고 그렇게 참견하는 동생하고의 사이는 깨지지 않아요. 근데 돈 빌려주고 그렇게 참견하는 동생이라면 사이가 깨지기 쉬우니까 그만큼 돈이라는 게 예민하고 부작용이 심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가족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자. 특히 돈이나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그 관계가 깨진다라는 걸 이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요, 가정을 망치는 최악의 태도 세 번째, 의무만 강요하는 태도예요. 의무만. 자식이 돼가지고 말이야,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더라, 이렇게 막 비교해가면서 부모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내가 이렇게 막 어렵고 이러는데 부모가 이렇게 연금 받는데 그 연금 일시불로 받아서 나 지금 당장 발등에 불 꺼줘야지 부모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 사이는. 그 의무만 강요하는 거죠. 아니, 형제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줘? 오빠가 돼갖고 그것도 못해줘? 언니가 돼갖고 이런 거. 사실 그런 혈연 관계는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저절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막 계속 의무를 강요해. 내가 되고 싶어서 언니가 된 게 아니고 되고 싶어서 누나가 된 게 아닌데 계속 그 의무를 강요하느냐 말인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병원 이제 연로 하시면 부모님 병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그걸 서로 미루는 집안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일방적으로 한 자식만 이제 희생을 강요하는 이제 그런 집도 있는 거죠.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바빠서, 일이 많아서. 애가 어린데 내가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데리고 오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해? 라든지. 자식이 돼갖고 말이야. 장남이 돼갖고 말이야. 너는 혼자 있잖아. 싱글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싱글인 자식한테 다 떠넘기고, 같이 사는, 싱글이 같이 살고 있으면 그 자식한테 다 떠넘기고 이런 거죠. 근데 가족이 사이가 아주 편안해질 수 있는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 모든 자식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을 동일하게 진다. 이렇게 하면 가족 간에 별로 사이가 틀어질 일이 없습니다. 싱글인 딸이 혼자 책임질 일도 아니고, 모시고 사는 장남이 다 이제 오빠니까 오빠가 다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할 일도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족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직원으로서 이제 의무만, 경력 사원이 돼갖고 말이야, 팀장이 돼갖고 말이야, 과장이 돼갖고 말이야, 이렇게 중간, 위 아래를 이렇게 챙겨야지 말이야.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의무만 강요한다고 하면 그 관계는 또 깨집니다. 그 의무만, 혹시 내가 강요하는 말을 가족한테나 아니면 회사에서 직원들한테나 의무만 강요하는 말을 내가 혹시 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를 막는 최악의 태도 네 번째, 감정의 일방통행.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당연시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회사에서 이게 더 많아요. 이것도 못하면서 직원생활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뭐라고 그래놓고 이제 울거나 막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직원이, 후배가. 그러면 내가 뭘 어쨌다고 울어 쟤는? 이러면서 누가 보면 내가 몹쓸 짓이라도 한 줄 알겠다 이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막 윽박지르고 모욕적인 태도를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반성하지 않고 남의 태도만 이제 탓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감정 일방통행입니다. 막 팀장이 막 뭐라 그래놓고 이제 막 이렇게 부어 있으면
야, 진짜 저런 것도 제대로, 이게 포커페이스 못하고, 저런 것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가 잘못해놓고, 그런 거, 직장생활 하겠냐? 너 그래갖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함부로 말하는 경우. 이거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감정의 일방통행 태도. 집에서도 그렇죠. 부모가 막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거야.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 생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막 상대가 싫다는데 무조건 밀어붙이고. 막 이제 막내 동생 거의 자식 다루듯이 막내 동생 불러다 놓고 똑바로 안 해? 이거 누나 말이 맞아. 막 형 말이 맞잖아 이게. 시키는 대로 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잔말 말고 막 이러는 거. 이런 게 감정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니까 취업 안 되는 자식한테 공무원 시험 보라고 윽박질러 놓고 노량진에서 그냥 청춘 몇 년 허송세월하게 하는 부모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 일방통행하는 그런 부모고, 결국에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자식도 본인 길을 제대로 못 가고 돌아가게 만들고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먹히는 시대가 이미 지났습니다. 예전엔 됐어요. 부모 말이라면 그냥 탁 엎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일방통행 아니고, 내가 나의 뜻을 얘기해주고 그의 자식이든 가족 뭐 형제든 간에 부모든 간에 그의 뜻을 들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진짜 부모들은 다 공중부양하게 생겼어요. 그죠? 애들 속썩이는 거 참고 기다려주려면.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가족 관계가 깨지지 않고, 그렇게 해야 또 자식들도 더 잘 돼요. 요즘은. 그러니까 요즘 일방적으로 막 공부만 해서 되는 그런 세상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부양하더라도 공중부양하는 마음으로 내 감정 일방통행하지 않겠다. 자식들한테. 그리고 배우자한테도 일방통행하지 않겠다. 막 일방적으로 이제 그 감정 일방통행해놓고 배우자를 내 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 맘대로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다 알고 계시고 마음을 탁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정 일방통행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가족관계를 망치는 최악의 태도에 대해서 4가지로 여러분들하고 나눴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4가지를, 혹시 내가 이런 경향이 약간 있었어, 그래서 가족관계를 내가 망치고 있지 않았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개선해서 정말 행복한, 정말 아주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매일매일 꽃밭 가꾸듯이 그렇게 가꿔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